안녕하십니까?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인공지능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키워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자동화와 인공지능 기술로 전환은 인간의 일자리를 대신할 가능성이 높아져 기존의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탄생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심에 서 있으며 곳곳에 적용된 기술, 예를 들어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블록체인, 자율주행, 무인화 공장 등이며 이를 활용한 다양한 환경에서 쉽고 편리한 생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혁명과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도적인 국가에서는 개인의 디지털 역량,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국가정보화 기본계획과 교육과정을 통해 디지털 역량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속도를 따라갈 만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기술이 변화하면 일상생활과 직업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이 등장합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일각에서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일상생활과 직업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 대비해 여러 국가에서는 디지털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을 국가 교육 과정에 포함하거나 의무화하는 경우도 있고, 기본적인 디지털 교육을 학습자가 반드시 이수하도록 권고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중국과 싱가포르의 경우 인공지능을 국가 경쟁력을 위한 주제로 설정하고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을 정도로 디지털 역량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 국가의 이러한 대응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디지털 역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은 IT 강국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IT 인프라 강국이죠. 국제컴퓨터정보수용연구소 ICILS 2018년 조사 결과 디지털 역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의 결과에서 11개 조사국 중 우리나라가 하위권 또는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를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속 통신망을 2000년대 초반부터 구축하여 현재는 5G 초고속 통신망을 갖추고 대내외적으로 IT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디지털 역량 수준은 정반대인 상황인 것이죠. 미래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의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하여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예측만 할 뿐이죠. 이렇게 예측과 관리가 어려운 미래의 특징을 두고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이라는 용어로 통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신기술을 이어받는 미래가 온다면 초연결화, 초자동화, 초지능화, 초융합화라는 변화는 반드시 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4차 산업혁명의 논리는 미래 신기술이라 일컫는 인공지능이 기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는 로봇, ICT, IoT라고 부르는 디지털 플랫폼 관련 신기술과 직업의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기존의 부족한 역량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완하고 미래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더욱 체계적이고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 위주 개편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학자들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 사회의 변화가 디지털 기술과 산업구조, 고용구조, 그리고 직무 역량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디지털 기술을 뒤돌아보면 교육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새로운 기술을 더 빠르게 보급하고 양질의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을 통해 또 다른 직업을 창출할 수 있는 등 사회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를 디지털 기술의 관점에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자동화 세상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앞서 언급했듯 인공지능이야말로 미래 사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술이고 이로 인해 인간의 힘이 필요했던 많은 분야에서 자동화를 이룰 것이며 이것은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고 각 분야에 필요한 인간 개개인의 역량에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매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특징을 디지털 전환, 기술, 직업 변화, 미래 역량, 사회적 문제의 5가지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 전환이란 산업 분야의 생산 시스템이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스마트 기술의 발전으로 각 장치 간 상호 연결성이 강화되고 이로 인해 각 생산 경계가 무너져 융합되며 소비 주체의 개인적 요구에 따라 맞춤형, 모듈화가 가능해짐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 주요 핵심 기술에 대한 여러 기관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로보틱스, 3D 프린팅, 웨어러블, 드론, VR 및 XR, 자율주행 기술 등을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첨단 기술을 통해 생산 및 물류 등 산업 전반 시스템의 스마트화를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관점의 특징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4차 산업혁명의 직업 변화 관점의 주요 특징은 기술적 관점의 특징과 연계되는 것으로 여러 첨단 기술이 다양한 직업 분야에 적용됨으로써 인간 역할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즉, 직무 수행을 위한 자격 요건이 강화되며 기존 직업의 소멸 및 새로운 직업의 탄생 등 일자리 환경이 변화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네 번째, 미래 역량 관점의 주요 특징은 첨단 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나 직업 변화와 연계되어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즉, 첨단 ICT 산업 및 직업 분야의 기반 기술이 됨으로써 ICT 관련 디지털 역량이 필수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인공지능 등 지능화 기술이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함에 따라 인간 고유 역할의 정체성 확립 요구의 일환으로 인간, 기계의 협력 능력과 프로젝트 관리나 창의력과 같은 소프트 스킬이 미래 핵심 역량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 문제 관점에서 보면 4차 산업혁명은 개인, 사회,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지만 여기서는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못하여 사생활을 침해당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또 데이터량의 증가로 개인의 데이터 통제력 상실 등 데이터 보안 관련 위험이 높아지며 인공지능의 고도화가 인간의 윤리적 경계 재정의를 요구하는 등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영국 고등교육 교육 연구 분야의 디지털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연합정보시스템위원회는 7가지 요소로 구성된 디지털 리터러시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미디어 리터러시. 다양한 매체에서 학문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비판적으로 읽고 창의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의사소통과 협력. 학습과 연구를 위해
디지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진로 및 정체성 관리. 디지털 평파 및 온라인 정체성 관리를 의미합니다. ICT 리터러시, 디지털 장치,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의 적용, 채택 및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습 스킬, 형식 또는 비형식 기술이 풍부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연구 및 학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학문, 디지털 시스템에 의존하는 학문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 리터러시, 정보 검색, 해석, 평가, 관리 및 공유를 의미합니다. 또 다른 예로 미국 매사추세츠 초중고등교육부는 컴퓨팅 및 사회, 디지털 도구 및 협업, 컴퓨팅 시스템, 컴퓨팅 사고 등 4가지 범주로 구성된 디지털 리터러시 및 컴퓨터 과학 교육과정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 프레임워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각 개인에게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미래 진로를 추구하기 위해 훨씬 더 다양한 역량을 준비시키고 영감을 주는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과정은 그들이 사는 세상을 연결시켜 주는 것을 비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디지털 역량에 대한 유럽 정책 권고안에는 능력에 대한 2가지 다른 정의가 있습니다. 핵심 역량 권장 사항에서 역량은 상황에 적합한 지식, 기술 및 태도 조합으로 정의됩니다. 또 역량은 프레임워크에서의 가장 진보된 요소로 간주되며 업무 또는 학습 상황, 그리고 전문적이고 개인적인 개발을 할 때 지식, 기능 및 개인적, 사회적 또는 방법론적 능력을 사용하는 입증된 능력으로 정의됩니다. 또한 유럽 자격체계의 맥락에서 역량은 책임과 자율의 측면에서 기술됩니다. 디지털 역량은 테크놀로지 관련 스킬을 설명하는 가장 최근의 개념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디어 연구, 미디어 교육, 컴퓨터 과학, 리터러시 연구 등의 분야에서 ICT 스킬, 테크놀로지 스킬, IT 스킬, 21세기 스킬, 정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그리고 디지털 스킬과 같은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스킬 및 능력을 설명하기 위한 여러 용어가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용어들은 종종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 중 디지털 리터러시가 디지털 역량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용어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새롭게 대두되는 윤리, 문화, 규범 등의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전통적인 디지털 리터러시보다 그 개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디지털 콘텐츠 검색 및 소비, 디지털 콘텐츠 생성, 디지털 콘텐츠 통신의 3가지 범주로 구분되었던 전통적인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에 디지털 시민의식을 추가하여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을 확대하였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단순히 기능과 능력 관점에서 태도와 관점을 포함하는 인문학적 관점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술적 측면과 더불어 지식사회에서 인간이 추구하는 목표와 관련을 갖기 시작하였고 다양한 기술과 역량으로 구성되며 그 범위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기술 및 컴퓨팅, 리터러시 및 정보과학 등으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기술 능력,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공부할 때 일상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디지털 기술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 디지털 문화에 참여하려는 태도 등이 핵심적 역량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페라리 퓨니 리데커 2012년의 연구에서 정의한 디지털 역량은 포괄적이며 종합적입니다.
디지털 역량을 ICT 및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지식, 스킬, 태도, 능력, 전략 및 인식의 집합, 문제 해결, 소통, 정보 관리, 그리고 윤리적이며 책임 있는 방식의 행동, 즉 협력, 작업, 여가, 참여, 학습, 사교, 권한 부여 및 소비주의에 대한 내용과 지식의 생성 및 공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와 주요 기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총 9가지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운영체제, 다양한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인터페이스를 탐색하는 데 능숙해야 합니다. 파일 관리, 디지털 장치에서 파일과 폴더를 생성 및 구성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웹 검색,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인터넷을 탐색하고 정보를 검색하고 온라인 소스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기술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메일 에티켓, 소셜 미디어 사용 및 기타 형태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합니다. 정보 기술, 검색 엔진을 사용하여 정보를 효과적으로 검색하고 보다 정확한 결과를 위해 검색을 세분화하는 방법을 이해합니다. 비판적 평가, 디지털 정보의 품질, 신뢰성 및 관련성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입니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이메일, 메시징 앱, 화상회의, 온라인 협업 플랫폼 등 다양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능숙하게 사용합니다. 소셜 미디어 기술, 커뮤니케이션과 네트워킹을 위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책임감 있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합니다. 사이버 보안 인식, 비밀번호 관리, 피싱 위험의 인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중요성을 포함한 기본 사이버 보안 원칙을 이해합니다. 개인정보 관리,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인식 및 디지털 플랫폼의 개인정보 설정을 관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디지털 미디어 소비, 이미지, 비디오, 뉴스 기사를 포함한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소비 및 분석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컨텐츠 제작, 이미지, 동영상, 문서 등 디지털 컨텐츠를 제작하고 편집하는 기술입니다. 문제 해결, 디지털 장치 및 소프트웨어의 기본적인 기술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비판적 사고, 비판적 사고 기술을 적용하여 디지털 정보를 평가하고 디지털 맥락에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립니다. 디지털 적응성, 새로운 디지털 도구 및 기술이 등장할 때 이에 적응할 준비와 능력입니다. 평생 학습, 진화하는 디지털 기술 및 관행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하다는 인식입니다. 디지털 시민의식, 지적 재산권 존중, 책임감 있는 온라인 행동, 사이버 괴롭힘 방지 등 디지털 세계의 윤리적 행동을 이해하고 실천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구성 요소는 유네스코 2011에서는 정보 접근, 관리, 평가, 정보 통합, 그리고 지식 생성, 의사소통 등 4가지 요소에서 현재는 정보의 활용과 관리, 추상화, 자동화의 개념이 추가되어 7가지 요소로 확대되었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경우 정보 리터러시, 지식 생성, 의사소통, 협력, 컴퓨팅 사고, 디지털 시민의식 등이 공통 구성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고, 디지털 역량의 경우 정보 리터러시, 의사소통, 협력, 컨텐츠 생성, 디지털 윤리, 문제 해결 등이 공통 구성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와 디지털 역량 모두 공통 요소가 유사하였으나 디지털 윤리, 디지털 시민의식과 디지털 사회적 측면이 디지털 역량에서 좀 더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특징, 디지털 리터러시와 디지털 역량의 개념 및 구성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디지털 역량은
디지털 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권리를 행사하며 직업적 요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디지털 지식, 기능, 태도로 개념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 AI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와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AI 리터러시의 부각이 두드러지는데, 여기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능력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AI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와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AI 리터러시는 총 6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AI 기술 발전 현황. 두 번째, 생활 변화. 세 번째, 일자리 변화. 네 번째, 산업 변화. 다섯 번째, 사회적 이슈. 여섯 번째, 교육적 요구입니다. AI 리터러시는 AI와 관련된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AI 도구를 올바른 방법으로 자신의 일상이나 학업, 일 등에 활용하며 문제 해결의 목적에 맞는 데이터와 AI 기술을 이용하여 결과를 산출하는 능력입니다. 여기에는 AI 기초 지식, AI 활용 능력, AI 개발 능력, AI 윤리 및 가치관이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AI 인재 양성을 위하여 여러 국가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계획 및 시행하고 있고, 대기업 등의 민간 차원에서도 전문적, 보편적 AI 교육을 위한 도구나 플랫폼을 공개하여 AI 교육 확산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AI 시대를 살아가는 일반 시민들이 AI 리터러시를 갖도록 하는데 그 지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죠. 아래 그림에서 보듯 사회 변화와 교육적 요구에 따른 AI 관련 새로운 능력이 디지털 역량에 추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디지털 뉴딜 직업이란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사물 인터넷 등의 디지털 기술 또는 정보통신 기술과 관련된 지식, 기술 또는 장비를 상당한 정도로 직접 활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스마트 사회 안착 및 비대면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직업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뉴딜 직업의 정의를 선정한 기준은 다음 5가지입니다. 업무 수행 시 디지털 기술 또는 정보통신 기술 관련 지식 및 기술 또는 장비를 매우 많이 사용하는가입니다. 두 번째, 다른 직업과 차별화되는 독자적인 직무를 수행하는가입니다. 세 번째, 별도 직업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업무 범위가 매우 협소하거나 일시적인 업무를 수행하는가입니다. 네 번째, 해당 직업에 종사하기 위한 별도의 전문 교육 훈련이 필요한가입니다. 다섯 번째, 향후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가입니다. 디지털 뉴딜이란 DNA를 바탕으로 미래 산업을 이끄는 똑똑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역량을 산업의 모든 분야에 결합시키는 것이 디지털 뉴딜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DNA는 데이터, 네트워크, AI를 말합니다. 즉, DNA 생태계 강화, 공공 데이터, 개방 데이터를 구축하고 AI 융합 서비스 확산 등으로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입니다. 고성능 와이파이 100% 구축, 온라인 교육 강화 등으로 전국 초, 중, 고, 대학, 직업훈련기관의 디지털 교육 환경 확충을 목표로 합니다. 세 번째, 비대면 산업 육성입니다. 스마트 의료, 돌봄 인프라 구축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중소기업 원격 근무 확산 지원,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SOC 디지털화, 교통, 철도, 공항, 항만의 디지털 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등으로 사회 기반 시설을 디지털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하면 디지털 리터러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인터넷 및 다양한 디지털 장치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고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기술이 일상생활, 업무, 의사소통의 여러 측면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디지털 시대에 필수적인 다양한 기술과 역량을 포괄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교육, 직장, 개인생활 등 다양한 영역의 개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개인이 디지털 사회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며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디지털 기술 환경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로써 디지털 역량과 직업에 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